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방TV입니다. 6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의 이모저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6월 4일날 공식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같은 주말 행복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것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며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재계 청소화 및 경제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통상 압력 대응책 발의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교민 보호와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전방부대, 접경지역 마을, 농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등을 방문한 일정도 소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매일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일정을 공유하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준비한다는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말인 오늘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G7 정상회의 참석 준비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번 G7은 이재명 대통령의 첫 다자 외교 무대이며 탄핵 공백 이후 외교 정상화의 첫 걸음으로 평가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재계 총수들과 간담회를 열어 미국발 통상 문제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G7 외교전에 대비했습니다. G7에서 양자 간 약식 회동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말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나토 회의는 군사안보 중심의 회의로 불참 시 외교 기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이스라엘 갈등 등 국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참석 여부가 주목됩니다. 나토 회의 참석 시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열흘째가 되었습니다. 실용 외교도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 없이 곧바로 출범한 뒤 열흘 만에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본격적인 외교 무대에 데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을 지속하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기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일본, 중국 정상과 연이어 통화했고 체코, 호주, 베트남 등 실질적 협력국들과의 외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일 관계에 있어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외교부 1, 2차관도 실용 외교 노선을 강조하며 가치와 실리의 균형,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외교의 핵심으로 제시했습니다. 김진아 2차관은 진영과 이념을 넘는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박연주 1차관은 외교가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임을 강조하며 조직문화 개선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G7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첫 대면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 및 주요국들과 복잡한 현안들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24일, 25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도 검토 중이며 IP4 국가로서 안보 협력의 메시지를 고려해 참석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나토 회의 참석은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나 불참 시 외교적 손실도 우려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리에게는 글로벌 사우스, 아세안, 유럽,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과의 협력 확대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 방문과 유엔 총회, 에이펙 정상회의 등 연속되는 외교 무대는 실용 외교의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단체장과의 회동에서 국익 우선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G7을 시작으로 국익을 지키는 유연하고 실용적인 외교를
펼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된 외교 노선을 예고하며 실용주의 기반의 대외 전략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접근은 지정학적 리스크 분산과 국제사회 내 한국의 이상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실령 외교가 다양한 국제 무대에서 어떻게 실현될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한일 FTA 앞두고 이재명 정부에 쏠리는 눈이라는 제목입니다.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은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일 관계는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강조하며 미래지향적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한일 기본 조약 체결 이후 양국은 외교 경제 관계를 지속하며 발전해 왔고 이제는 성숙한 파트너로서 새로운 도약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과거사 문제 등 갈등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양국 재계는 이를 넘어서 협력의 내공을 발휘해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한일 FTA 재추진은 주요 협력 의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도 검토 의사를 밝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006년 FTA 협상이 결렬된 이후 논의가 중단됐지만 최근 한중일 FTA 논의와 함께 양자 협정 필요성이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재계는 반도체, 의료, 철강, 바이오 등에서 양국 간 협력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미중 무역 갈등과 미국의 관세 압박,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인해 양국 모두 경제적 위기감이 커지면서 협력의 명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윤진식 무역협회장과 염재호 총장 등은 한일 협력이 경제뿐 아니라 FTA 재개 논의로 확대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CPTPP 가입을 계기로 한일 협력이 첫걸음을 뗄 가능성이 높으며 재계도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은 양국이 경제 공동체까지 확대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에 공감한 바 있습니다. 일본과의 확장된 공급망 협력 가능성도 양국 산업계의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소비자들의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소비 심리가 우리 기업의 시장 진입에 걸림돌로 지적됩니다. 삼성전자가 일본 시장에서 낮은 점유율을 보이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전반적인 소비 성향이 자국 브랜드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FTA 체결 이후에도 일본 내 성과는 소비 심리의 변화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의 화이트리스트 갈등 재현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의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시 강제징용 판결로 인한 수출 규제 조치와 상호 보복으로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는 정권 교체 후에야 해소되었습니다. 일본은 지금 같은 국제경제 불안 속에서 한국과의 갈등이 재발할 경우 자국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리 외교를 표방하고 있지만 아직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향후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다른 외교 기조를 보일지는 G7 정상회의에서의 한일 정상 첫 대면에서 드러날 전망입니다. 이번 G7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무대 데뷔이자 한일 협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이 오늘 비공식 결혼식을 거행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 이동호 씨가 서울의 한 예식장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지금쯤은 했겠네요. 결혼식에는 하한을 받지 않으며 여권 내 주요 인사 일부만 참석합니다. 신부 김 씨는 쑥맥여대 출신으로 김혜경 여사의 동문 후배이며 20대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결혼식이 가족 행사로 치러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대통령 자녀의 결혼식인 만큼 예식장 주변 경호를 강화했습니다. 한편 온라인상에서 테러 협박글이 게시되어 경찰은 이를 올린 50대 남성 A씨를 지난 11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예식장으로 추정되는 장소의 사진과 차량 번호 관련 내용을 올리며 협박성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6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의 이모저모였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이기방TV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